안녕하십니까. 대치동 학습전문가 이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도곡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근데 뭐 도곡중에 대한 얘기 안에는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학교를 잘 다니는 방법들입니다. 사실 도곡중을 진학을 원하거나 재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대치동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대치동 바깥에 살고 있거나 사실 본 영상에서는요,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가 학교 분석을 하면서 꼭 하는 얘기들은 뭐냐, 지금 당장 학교를 잘 다니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걸 바꿔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다녀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고요.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도요, 학교를 잘 다니고 싶어서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도요, 학교를 잘 다니고 싶어서라고요. 그럼 학교를 잘 다니는 게 뭔지 아셔야 유의미하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도곡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고요. 학교를 잘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진학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진학률 중에서도 학교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 겁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 자,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잘 다닌다라는 건 뭐로 의미할까요? 어떤 중학교가 과거를 많이 보내고 있다? 뭐로 의미할까요? 사실요, 특정 중학교가 특정 고등학교를 많이 보낸다라는 거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진학률을 보실 때는요, 가장 최근에 과거를 몇 명 보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근 3년 동안 통계가 계속적으로 학군 평균, 동일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랜덤하게 받았을 때 실제 평균보다 항상 위쪽에 위치해서 학교가 뭔가 유의미하게 도와주는 게 존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 분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한눈에 그냥 보기 편하라고 여기 진학률 지수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진학률 지수는요. 학교 진학률 지수. 보이시면 학교 진학률 지수가 있고요. 학군 진학률 지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진학률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심플하게 여러 얘기 안 할게요. 그냥 1 넘어가면 좋은 겁니다. 1이 평균이고 1 넘어가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학교 진학률 지수는.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지금 여기 도곡중은 몇이죠? 2.998이 나왔네요. 그러면 1 기준으로 거의 3에 가까우니까 3배 정도가 되네요. 그럼 평균의 3배 정도가 좋은 겁니다. 과거 진학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학률 지수를 만들 때 가장 최근의 결과만 갖고 만든 게 전혀 아닙니다. 최근 3년치를 모조리 다 분석해서 학군 평균과 비교해서 항상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한 자료인 겁니다. 자, 그런데 대치동 학군에서 실제 3배 정도가 높다라는 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겠죠. 그리고 학군 진학률 지수도 동일한데요. 학군 진학률 지수는요, 1 넘어가면 좋은 게 맞습니다. 동일하다는 표현은 1 넘어가면 좋은 건데, 비교를 어떻게 한 거냐. 도곡중학교 하나를 갖고 비교한 게 아니고요. 실제 대치동 학군이 타 지역 학군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냐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진학률에 있어서 실제 대치동 학군이 3.1이라는 건 타 지역 학군보다 3배 정도가 좋은데, 전국 평균보다 3배 정도가 좋은데, 대치동 학군 자체가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도곡중은 또 3배 정도가 좋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도곡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 맛집이죠. 과거 맛집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웃기긴 하지만요. 실제 도곡중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대치동에. 근데 실제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거는 도곡중이 과거를 잘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치동의 어떤 중학교보다도 잘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거 생각이 있으시면 도곡중을 선택하는 거는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과거 생각이 없더라도 수학, 과학 분야에서 좀 더 유익한, 좀 더 학교가 도와줄 만한 학교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요. 도곡중 선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곡중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요. 도곡중에서 진행되는 수학, 과학에 대한 모든 활동들에 적극 참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거고요.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필요하면 자율 동아리도 만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된 대회들도 적극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진학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도 제가 지금 밑에 이렇게 다 담아놨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자, 그런데 이런 자료들 하나씩 다 보시면 복잡하시니까 진학률 지수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도 완벽하게 데이터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사실 어머님들이 등수를 궁금해 하시니까 그냥 등수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도곡중이 과고를 보낸 등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2위, 4위, 1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학률 지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치동 안에서도 도곡중은 꾸준하게 과고를 잘 보내고 있는 학교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고 말고요. 그 다음 자사고를 조금 볼게요. 자사고. 자사고라 하면 어떤 학교를 의미하는 거죠? 자, 자사고. 과고랑 자사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학률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수학과학 분야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과고라고 하면요. 다시 말해서 그 중학교가 수학과학 분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과고 진학률이라고 하면요. 자사고 진학률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실제 자사고 입시는요. 주요 과목 성적들이 얼마나 잘 나왔고 선생님들이 관찰했을 때 얼마나 잘 관찰을 해주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사실 성적 지표는 뒤에서도 보여드릴 건데요. 성적 지표는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다 잘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필평가로 보는 성적 지표는 대부분 아이들이 다 A가 나와서 동점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다?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성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죠? 선생님들의 관찰 평가가 얼마나 잘 학생부에 쓰여지냐입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나타내는 지표는요, 그 중학교가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관찰하고 있냐 이겁니다. 주요 과목 5과목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 실제 도곡중은 자사고 기준으로는 진학률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진학률 지수와 학군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진학률 지수가 0.78이 나왔네요. 제가 진학률 지수는 1 기준으로 높은 게 좋은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1보다 떨어지죠, 도곡중은요. 그리고 학군 진학률 지수는 대치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군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특징과 사교육의 역량입니다. 자,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자사고를 보내는 비율 자체가 대치동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배까지 높죠.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대치동 학군은 자사고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학군인데 거기 안에서 도곡중이 하는 역할은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대치동 학군에 있는 건 유의미하고요. 자사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이 만약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도곡중 선택은 대치동 안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사고에 대한 선택이 반드시 자사고 진학을 목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이가 지필평가를 남들보다 잘 받기가 조금 어렵지만 선생님의 관찰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아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실질적으로 자사고 진학률이 좋은 중학교를 보내는 건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유의미해요. 자사고 진학률이 좋다라는 거는 중학교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키고요. 적극적으로 시킨다라는 건 아이들을 열심히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의 경험이 중학교 때 많이 쌓이면 고등학교 수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사실 국제중의 입시 결과입니다. 국제중이 자사고 진학률이 타 중학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많이 높을 때는요. 20, 30배가 높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죠? 실질적으로 학교가 많은 활동을 준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관찰해서 학생부를 잘 써준다는 건 아이들한테 환경적으로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현 입시제도에서는요. 선생님의 관찰평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2025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게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시험은요. 자격 기준, 소위 말하는 동점 구간을 진입하기 위한 자격 기준에서 끝날 거고요.
점점 어떻게 되죠? 선생님의 관찰평가의 위력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을 충분하게 중학교에서 시켜준다는 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 자사고 진학률은 실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중학교가 얼마나 열심히 관찰평가를 해주겠냐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요 과목 5과목에 한해서요. 자, 그 다음 외국 국제고 진학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국 국제고는 어떤 아이들이 진학을 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부분, 문과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진학을 원하겠죠. 근데 예전에 비해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위권 외고를 진학하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문과 기준으로 상위권 외고를 보내는 건 유의미해요. 제가 설명회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사실 중학교 때 A를 못 받는 학생이라고 하면요, 사실 뭐 수학, 과학은 A를 못 받았어요. 근데 영어는 A가 늘 꾸준히 나오는 학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외고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타과목 주요 과목에서 A가 안 나오는데 영어만 A가 나온다라고 하면 타과목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지는 거냐? 이름 들어본 대학을 그 교과목의 우수성으로 가기 어려워요. 상위 15개 대학을 그 교과목 우수성으로 가기 어렵다고요. 이 뜻은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그 교과목이 일반고를 가더라도 우수해지기 어렵고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면요. 좋은 환경,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교육적으로 좋고요. 대학교 입시에서도 좋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특정 교과목의 등급을 전략적으로 잘 받기 위해서 내신을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싶다면 그거는 특정 등급 이상, 적어도 3등급 안쪽 아이들의 경쟁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 자체가 일단 3등급 바깥쪽으로 벗어난다라고 하면요. 현실적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점수의 갭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 얘기 인지되시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중학교 A가 안 나온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대치동 안에 있는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등급 자체는 보통 4에서 7등급 사이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럴 거면 뭐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요? 환경적으로 좋고요. 학교 자체가 좋은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게 더 많습니다. 지금처럼 외고를 가기 편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외고 굉장히 가기 편합니다.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요.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상위권 외고를 도전해 보는 건 타과목이 약하고 중학교 A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아이라고 하면 상위권 외고를 도전해 보는 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진학률 지수인데 학교 진학률 지수 도곡중 같은 경우에는 1.4네요. 1 기준으로 조금 넘네요. 그러면 평균보다 조금 좋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도요, 실질적으로 1.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학군 진학률 지수가요. 그 얘기는 평균보다 0.5배 정도 좋은 거죠. 자, 대치동에서 외고가 인기가 없기도 하지만요. 인기가 없다라는 건 사교육도 그 흐름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웬만하면 외고는요, 사교육에 의해서 진학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중학교 A 맞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걸로 기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대치동에서 외고를 가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유의미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학생이라고 하면 여중 같은 경우가 좀 더 외고 진학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는 특별하게 외고를 잘 보낼 수 있는 중학교나 아니면 특별한 사교육이 존재하진 않지만 외고를 가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려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만 A가 중학교 수준으로 나오고 기타 과목들이 A가 안 나오는 친구는 외고는 진학해 볼 만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